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많이 안 계시네.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 다음 주가 제일 많네요. 네, 저도 이번 주 휴가 갑니다. 우리 이재열 부지사님께서 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얼굴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이발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모두 휴가 기간 동안에 그 기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과 머리를 싹 비우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멋진 휴식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휴가 기간 동안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고, 해보니까 이래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더라고요.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 또 직원, 부하 직원들 또 선배 상사들이 그 자리를 훌륭하게 메꾸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저도 편안하게 다녀와도 되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부터는 민간 수상자들은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시니까 너무 아쉬워서 한꺼번에 따로 좀 민간 수상자들은 모여서 다른 행사를 하기로 했고요. 이번 달부터는 우리 공직자 출신의 그 수상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지원, 김수영, 신동희 세 분의 우리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예요. 다시 한번 좀 일어나시네 벌떡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남을 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서해대교 사고 났을 때 몸을 묶고 올라가서 그 110m의 그 교각에 올라가서, 그것도 그냥 교각이 아니라 그 서해 바다 위에 그 바람 부는 바다 위 다리에서 또 110m를 더 올라간 서해대교 교각 위에서 몸을 묶고 그 불을 꺼서 서해대교 붕괴를 막았던 우리 소방관들의 이 정신은 우리 공직사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우리 소방관들께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완성에서는 마을 만들기 이 사업 중에 그 아주 행복한 마을 노인대학 만드셨다고 그랬나요? 마을대학과 마을기업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 세원관리과와 굿모닝 버스 추진단은 일을 잘하기도 했지만 잘 알리기도 해서 그 잘하고 잘 알린 그 상으로 오늘 받으셨는데, 우리 세 분 공직자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부영아파트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뭐 부영아파트하고는 또는 부영에 계신 누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공적인 분노는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미리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줄 거라고 예측을 해서 거의 전 세계에 없는 선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분양받기 전에 이미 물건이 나오기 전에 먼저 물건을 사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서로의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미리 돈을, 우리 독특한 상황 때문에
건설사한테, 그걸 만드는 회사한테 우리가 미리 돈을 줄 테니 그 대신 정말 제대로 만들어 달라 하는 신뢰가 서로 간에 있어야 가능한 제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돈을 낸 사람들이 소비자인데, 요새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받은 쪽에서는 강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갑이 을을 신뢰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거의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의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일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안에서 화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탄 부영아파트의 이 사태는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일이다. 단순히 뭐 아파트를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해야 할 수 있는 기반인 신뢰와 정의의 문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가 느끼는 공적인 분노를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부서의 다른 일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신뢰를 깨트려주면서 당하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일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여러분들이 서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약자의 또 격차의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편에 서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은 국민들로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부조리와 그리고 이 불신, 이것에 공적인 분노를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냥 시작만 해놓고 어영부영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실 시공 근절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완성하는 일에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신뢰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죠. 우리 2017년 정보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전국 최고의 행정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부지사님, 특히 오랫동안 이 공직사회 하신 실장님들하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모수가 커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광역 전체를 1등하기도,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1등하기도 어려운데 작년에 그걸 달성했고요. 시 단위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전체 1등을 한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전국에서 뭐 처음 있는 일인가요? 처음 있는 일인데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달성해 내신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각 시군의 센터장님들을 만나서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시군마다 상태도 다르고요. 형식도 달라요. 어떤 데는 시가 직영을 하기도 하고요. 사단법인이 돼 있기도 하고 반쯤 섞여 있기도 하고 시군마다 단체장님의 정당도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공직자 출신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민간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성장해서 사무국장을 통해 가지고 센터장이 된 아주 다양한 분들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가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평가가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순위에서 1등하기 위한 평가인지 우리 도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위한 평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적나라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평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모든 분들이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서는 평가를 그렇지만 없애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정부가 원하는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도형의 평가를 한번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봉사자 등록된 사람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사한 시간 몇 시간이냐? 이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따른 정성과 그리고 노력과 이런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평가를 통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감동 서비스를 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평가 방법을 좀 도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부의 평가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누가 갈까 봐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만큼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전국 1등을 한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이것이 꼭 지고지선의 목표가 되면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죠. 당장 우리가 그렇다고 평가에서 엉터리 같은 성적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이 평가에 목을 메고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과는 동떨어진 것에 우리가 목표를 삼고 탁상공론에 그냥 상을 받기 위한 우리 내부의 잔치를 위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여기 특히 앞에 계신 행정의 달인들께서 마음을 열고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 경사는 채무 제로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6기 출범할 때 채무를 3조 2천억 원을 물려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끼고 잘 쓰고 더 벌어서 이미 채무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간에 또 정부가 채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이미 정부의 규정에 의한 채무는 제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채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3조 2천억을 받았던 것을 다
갚는다는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채무 제로를 올 연말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고요. 경기도가 채무 제로가 된 게 처음인가요?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빚만 다 갚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연정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연정 때문에 참 피곤해 하신 공직자들이 많을 텐데 연정은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좋은 겁니다. 여하간에 안 싸우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단점들도 있어요. 세상에 정책이 어떤 방향이 100% 모두를 만족시키고 100%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더 과거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분명히 연정은 우리 경기도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채무를 제로를 만들고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가장 아파하는 곳을 치유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 재정을 투여해야 합니다. 바로 청년 실업 문제, 중소기업, 자영업, 또 은퇴한 은퇴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 사회의 멋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또 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제 앞으로 힘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관련돼서 우리가 토의를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서 이제 조만간 좋은 안이 나오면 의회와 또 협의하고 해서 경기도의 이 고질적인 문제 또 아파하는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서 다시 한번 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경기도가 대한민국 가장 선두에 서서 해나가고 그것이 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버스 준공영제도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또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런 2층 버스 또 예약제 같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정책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선 6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평가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을 잘했다. 65%로 작년에 비해서 10%가 올라갔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20대, 30대, 40대 젊은 우리 도민들의 평가가 아주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대중교통 72%로 가장 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이 그 다음에 높았고 재난, 안전 대비가 잘 되었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일자리 창출이 넘버원입니다. 우리의 도정 방향은 잘 정해졌죠. 주거 안정을 더 노력해달라. 역시 교통.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교통은 가장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노력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통과 주거 안정이다. 그리고 일자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신 분이 76%로 작년에 비해서 약 26%가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셨고요.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민선 6기가 끝났을 때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경기도 민선 6기가 정말 눈부신 성과를 냈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연정이라는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이러한 꼭 필요한 일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지지를 끝까지 받아내는 그러한 도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을지 연습 기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지금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위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이 불안감은 더 큽니다. 이제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해법을 놓고 그간에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두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의 경제와 민생을 위협합니다. 바로 정치 불확실성과 안보 불확실성입니다. 이 안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보가 위중할 때는 정말 냉철한 생각으로 가장 프로페셔널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미래의 큰 비전을 뒤에 품고 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락가락하거나 좌고우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제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을지 연습이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처럼 도상으로 그냥 페이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과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역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각인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휴가를 간 빈자리는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잘 메꿔주시고, 그리고 휴가 복귀한 이후에 이제 을지 연습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또 그 이후에 이제 8월, 9월 정기국회, 또 국정의 새로운 예산 편성,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동안 해오던 역할들을 더 충실히 잘하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